안녕하세요. 운전 중이시거나 다른 일 하면서 편하게 귀로만 들어도 시장의 핵심을 잡을 수 있는 것. 오늘 2026년 1월 29일에 가장 중요한 암호화폐 소식들을 지금부터 저희가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료들을 쭉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흐름 말씀이시죠? 겉으로 보기엔 다 다른 이야기 같은데 이걸 하나로 꿰뚫는 큰 질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시장의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시장의 주도권이요? 뭔가 세대교체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오래된 코인은 새로운 쓰임새를 찾고 시장의 터주대감들은 자리를 뜨는 반면에 새로운 거대 자본이 그 자리를 채우는 모습.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와, 시작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좋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의 첫 번째 단추부터 한번 꿰어보죠. 저희가 자료를 보니 오늘은 시장의 두 가지 큰 흐름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리플, XRP의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비트코인을 둘러싼 상반된 압력, 파는 자와 버티는 자의 힘겨루기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의 금리보다 달러 가치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까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리플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동안 리플은 송감 말고는 딱히 쓸 데가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가만히 두면 손해인 시대가 열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XRP 생태계에 있어서 정말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핀포인트 뉴스 자료를 보면요. 플레어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약 9,169만 개의 XRP가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세계로 넘어갔다고 나옵니다. 9천만 개가 넘는 물량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자산을 그냥 옮겨놓은 수준은 아닌 거죠?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그냥 지갑 주소만 바꾼 게 아니고요. 이동된 물량의 75% 이상이 유동성 공급이나 대출 서비스처럼 실제 금융 활동에 투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던 돈이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비유하자면 장롱석에 넣어뒀던 금괴를 꺼내서 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기 시작한 것과 같아요. 실제로 플레어 XRP 수익금고라는 상표에 예치된 총 가치가 벌써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와, 134억 원. 이건 단순한 실업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네요. 그렇죠. 이제 XRP 보유자들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자산을 그냥 보유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디지털 이자 농사를 지을 길이 열린 겁니다. 그렇군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XRP 보유자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겠네요. 그럼 이런 펀더멘털의 변화가 실제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유투데이나 FX 스트릿 같은 기술적 분석 자료도 저희가 봤는데 차트상으로도 뭔가 의미 있는 신호가 있나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차트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자면요. 지금 XRP 차트가 마치 도약을 위해 잔뜩 움츠린 개구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움츠린 개구리요? 네, 기술적으로는 이걸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하기 전에 에너지를 꽉 응축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신호거든요. 바닥을 다지고 위로 뜰 준비를 한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지금 1.8달러에서 2.2달러 사이에 엄청난 양의 매물, 그러니까 유동성이 갇혀 있는데 이번 디파이 활용성 증가라는 이 강력한 스토리가 이 벽을 뚫어낼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이 전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기술적 신호랑 실제 생태계 변화라는 두 가지 재료가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시점이네요. 그렇죠. 정말 흥미로운 대비입니다. 이렇게 XRP 같은 오래된 코인이 새로운 옷을 입는 동안 시장의 절대 강자인 비트코인은 오히려 내부적으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크립토랭크랑 포크로그 데이터를 합쳐보니까 이건 한편의 심리 드라마 같더라고요.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오래된 현자들과 새로운 거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나 다름없어요. 오래된 현자들과 새로운 거인들이요? 네, 크립토랭크 자료를 보면 시장의 스마트머니로 불리는 장기 보유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장기 보유자란 최소 155일 이상 비트코인을 묵묵히 들고 있던 분들이죠. 그분들 보통 가격이 떨어질 때 오히려 더 사모으는 그런 뚝심을 보여주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움직임이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이분들이 무려 14만 3천 개의 비트코인을 순매도했습니다. 5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예요. 14만 3천 개요? 와, 이건 단순한 차익 실현으로 보기는 좀 어렵겠는데요? 네,
이들이 현재 시장의 안정성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읽힐 수 있어요. 지금 가격이 충분히 매력적이거나 혹은 앞으로 닥칠 위험을 미리 피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는 거죠. 적인 안전자산의 움직임과 정확히 반대 방향이라는 점 말이에요. 네,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비트코인의 그 디지털금이라는 별명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른 셈이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금이나 은으로 몰려들잖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적어도 현재로서는 투자자들이 진짜 위기의 순간에 기댈 것으로 비트코인보다는 수천 년간 검증된 실물 자산을 더 신뢰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디지털금이라는 별명은 아직 시장의 완전한 동의를 얻지는 못했군요. 네, 아직은 진행 중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오래된 현자들이 던지는 막대한 물량을 받아내는 쪽은 누구일까요? 바로 현물 ETF를 통해 시장에 갓 진입한 그 새로운 거인들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포크로그 자료를 보니 이분들이 지금 아주 아슬아슬한 지점에 서 있어요. 지금 시장의 모든 눈이 딱 한 지점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어딘가요? ETF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한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 약 86,600달러입니다. 그런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바로 그 위에서 위태롭게 맴돌고 있어요. 이 86,600달러 선이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 즉 루비콘강이 되어버린 겁니다. 와, 그 선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가격이 그 위에서 버텨주면 역시 비트코인이야 하면서 신뢰가 더 강해지겠지만 만약 무너지기 시작하면 손실을 피하려는 매도세가 급증하면서 하락을 더 가속화할 수 있죠. 이건 ETF 시장이 맞는 역사상 첫 번째 중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예요. 이 ETF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바로 이 가격대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네요. 이 싸움의 결과가 단기적인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겠군요. 그런데 이런 비트코인 내구의 힘겨루기가 사실은 더 큰 그림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본 마지막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비즈니스 포스트와 FX 스트릿의 분석이었는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의 입만 바라보는 시대는 끝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연준의 금리 정책에 따라 춤을 춰왔죠. 금리 내릴 것 같으면 환호하고 올릴 것 같으면 공포에 떨고요. 맞아요. 그런데 최근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는데도 시장의 반응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제 관심의 초점이 금리에서 달러의 가치 그 자체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 여부보다 달러가 강세인지 약세인지가 더 중요해졌다는 말씀이시군요. 왜 그런 거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때 그들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피난처로 달려갑니다. 그게 바로 미국 달러군요. 그렇죠. 마치 폭풍우가 몰아칠 때 모두가 가장 튼튼한 항구로 배를 대는 것과 같죠. 근데 이 달러라는 항구에 들어가려면 다른 자산을 팔아서 달러로 바꿔야 하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매도 대상이 되는 것들이 바로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들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오른다는 건 그 자체로 시장의 공포 심리가 퍼져 있다는 증거고 그 공포가 비트코인에게는 직격탄이 된다, 이런 논리군요. 바로 그겁니다. 반대로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건 투자자들이 이제 안전한 항구에서 나가서 모험을 떠나볼까 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고요. 그때 그들의 자금이 비트코인 같은 자산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와. 따라서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고 싶으시다면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단어를 쓰는지를 분석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 지수 차트를 더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는 게 이 자료들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이제 진짜 보스는 연준이 아니라 달러 그 자체라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와, 오늘 자료들을 쭉 따라오다 보니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리플처럼 생태계 내부에서 혁신이 일어나며 새로운 가치를 찾는 움직임이 있고, 동시에 시장의 중심인 비트코인에서는 오랜 투자자와 새로운 기관 투자자 사이에 거대한 자금의 이동, 즉 손바뀜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드라마의 배경에는 달러라는 거대한 변수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는 거군요. 완벽한 요약이십니다. 각각의 뉴스는 그저 나무에 불과하지만 그것들을 연결하니까 지금 시장이라는 숲이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죠. 혁신과 갈등, 그리고 거시경제의 압박이라는 이 세 가지 힘이 서로를 밀고 당기면서 다음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저희가 마지막으로 곱씹어봐야 할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손바뀜 현상, 즉 시장의 오랜 신념가들이 이익을 실현하고 새로운 제도권 자금이 그들의 첫 번째 시험대를 통과하고 있는 이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이 앙호화폐가 드디어 주류 자산으로 인정받는 건강한 성장통일까요? 아니면 전통적인 안전자산이 디지털 금과 다시 한번 선을 긋는 더 큰 시장 변화의 전조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시장을 보는 눈이 훨씬 더 깊어지실 겁니다. 오늘 다룬 이런 코인 뉴스는 저희 완전마구 유튜브 채널에서 더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 오전에는 저희가 라이브 생방송을 하거든요. 실시간 차트 분석과 더 중요한 뉴스들을 전달하는 시황 방송도 진행하고 있으니 꼭 한번 참여해보세요. 네, 오셔서 궁금한 점들 바로바로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변도 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변에 코인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공유 기능을 통해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